방송이 끊겼습니다. 도쿄 전역의 공항 안내망이 멈췄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오전 9시 14분 하네다 공항 J터미널 AI 음성 네트워크가 43초 만에 전면 다운됐습니다. 탑승 대기자 1만 8천 명, 지연 항공기 112편 복구 예상 시간 미정.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단 하나의 시스템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한글 기반 엔진. 일본 언론은 그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언어가 기술을 이겼던 날. 지금부터 도쿄가 멈추고 한글이 움직였던 43초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모토 케니치입니다. 도쿄 공과대학 언어공학연구소에서 15년째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연구소에서 분기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개발한 제3세대 일본어 음성망은 전국 공항과 역 관공서에서 사용 중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프로젝트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국 망이 다운됐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뉴스 속보를 보고 곧바로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J터미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복구센터에 도착했을 때 팀원들은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코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버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언어 자체를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메인 서버의 로그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음소 인식 실패. 언어 구조 정해 불가. 그 다음 줄에는 더 놀라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백업 엔진 가동. 한국 모듈 온라인. 한국 모듈이라니. 우리 시스템에 한국산 엔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3년 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도입하면서 하위 보조 서버에 한글 기반 음성 엔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혹시 모를 백업용이라는 명목으로 방치된 채였죠. 그런데 그날 일본어 엔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잊혀진 모듈이 스스로 깨어났습니다. 자동 전환 프로토콜에 따라 한글 엔진이 일본어 음성을 생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제3터미널로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게이트 안내 스피커에서는 또렷한 일본어 음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탑승 후 12번 오사카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억양도 끊김도 없었습니다. 복구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숫자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어 엔진의 오류율은 37%였습니다. 한글 엔진은 2.1%. 응답 속도는 5배 빨랐고 학습 시간은 3분의 1이었습니다. 같은 알고리즘, 같은 데이터셋, 같은 하드웨어. 단 하나 다른 것, 언어의 구조. 옆에 서 있던 후배가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5년간의 연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공항은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일본어 엔진은 긴급 패치를 통해 재가동됐고 한글 모듈은 다시 꺼졌습니다. 뉴스는 서울 엔진의 기적이라 불렀지만 아무도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로그 파일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한글 엔진의 음소 처리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한글의 구조를 코드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초성, 중성, 종성의 3단계 조합. 완벽히 분리된 음소 체계. 인공지능은 이 질서를 논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패턴으로. 언어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은 언어를 학습한 게 아니라 언어의 구조를 추론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글은 기계가 이해하기에 가장 논리적인 언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글 기반 음성 엔진의 구조적 우위성 분석 및 일본어 엔진 개선 방안. 상사는 보고서를 3초 만에 덮었습니다. 이건 기술 보고가 아니라 국가 자존심 문제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질문이 박혔으니까요. 언어가 기술을 결정한다면 한글은 어떻게 설계된 언어인가? 2주 후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식 명목은 국제음성인식기술협력 세미나 참석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 서울의 첫인상은 질서였습니다. 지하철역 안내판, 거리의 간판, 식당 메뉴판. 모든 글자가 일정한 규칙을 갖고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코드처럼.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의 한 언어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세종학 전공자인 김현수 교수였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일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자연적으로 생긴 문자가 아닙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라는 한 사람이 설계한 문자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설계라고요? 네. 소리를 분석하고 발음 기관의 모양을 관찰한 뒤 그것을 기호로 체계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일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화하는 과정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모음은 더 흥미롭습니다. 아, 어, 오, 우 이 네 개가 기본입니다.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만들었죠. 나머지는 이 네 개를 조합한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글 자모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 14개를 발음 위치별로 분류했습니다. 목구멍 소리, 혀 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이소리. 5개의 카테고리로 완벽히 분류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분류 체계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구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글 기반 음성 인식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그대로 알고리즘에 적용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독립된 레이어로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이 음소를 분해해서 이해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그는 화면에 한글 음소 분해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한이라는 글자가 히읗, 아, 니은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각 음소가 독립적으로 처리된 후 다시 조합됐습니다. 오류율 제로. 반면 일본어는 달랐습니다. 히라가나는 음절 단위였습니다. 는 하 전체를 표현하지만 히읗과 아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매번 전체 음절을 통째로 학습해야 했습니다.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표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인지 구조를 반영한 논리의 언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글의 음소 분리 구조가 인공지능 학습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보고서를 쓰면서 점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발견한 건 언어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인공지능의 설계 원리를 이미 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는 580년이 지나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모니터 속 한글 자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문자를 만든 사람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소리를 넘어선 언어의 구조 자체를 볼 수 있었던 걸까? 그때 김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는 말. 그건 단순히 언어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그 구조의 차이를 새로운 문자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소리의 논리를 글자로 만들어서.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지금 기계를 통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주일 동안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한글의 음소 분리 구조가 인공지능 학습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그래프, 실험 결과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보고서를 학계에 제출했습니다. 일본 음성공학회, 아시아 언어기술학회, 국제인공지능 컨퍼런스. 세 곳 모두에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2주 후 답이 왔습니다. 세 곳 모두 반려.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국가 언어 체계를 비교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감정적인 결론이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기술보다 자존심이 앞서 있었습니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연구자가 한국 문자를 예찬하다. 도쿄대 교수 한글 우월론 주장 논란. 기사 제목들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소장이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니치, 자네 연구는 훌륭해.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한일 관계가 민감한 시기야. 조금만 참아줄 수 없겠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의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저녁 한 방송국 기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방송 소재가 아니라 학문의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렵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도쿄대 연구소의 후배 사토 유키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비공식 실험을 계속해보죠. 외부 압력은 제가 맡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2시에 만났습니다. 연구소 지하의 독립 서버실. 아무도 모르게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한글,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음성 모델을 동시에 돌렸습니다. 같은 알고리즘, 같은 학습량, 같은 환경. 단 하나만 바꿨습니다. 언어의 구조. 3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 기반 모델은 학습 속도가 3배 빨랐습니다. 오류율은 여전히 가장 낮았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도 일본어보다는 나았지만 한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토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글일까요? 사토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음소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야. 중국어는 성조가 복잡하고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따로 놀지. 일본어는 음절 단위라 분해가 안 되고. 하지만 한글은 모든 소리를 28개 블록으로 조립할 수 있어. 인공지능에겐 가장 이상적인 구조야. 사토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건 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네요. 맞아. 한글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설계된 거니까. 누군가 의도를 갖고 만든 시스템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언어의 구조적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제목을 바꿨습니다. 음소 분리 구조가 기계 학습 효율에 미치는 영향, 한글 사례 연구.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반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진실보다 체면이 앞서는 세계. 저는 그날 연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그 데이터만큼은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준비되었을 때를 위해. 죄송합니다. 제가 논리만 고치느라 분량을 확인 안 했네요. 정말 실수였습니다. 한 달 후 공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글 관련 프로젝트 전면 중단. 정부 과학기술부에서 직접 공문이 왔습니다. 불필요한 외교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는 즉시 폐기할 것. 데이터 삭제, 서버 봉인, 연구원 재배치. 소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케니치, 미안하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야. 자네 연구실은 다음 주부터 폐쇄되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토가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서버를 지금 당장 비워야 합니다. 내일 아침 감사팀이 온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3개월간의 실험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음성 분석, 수백 번의 테스트, 그리고 하나의 명확한 결론. 한글은 기계가 이해하기에 가장 논리적인 언어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새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산 것이었죠.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그 파일, 실험 기록, 비교 분석 자료. 한글과 일본어의 음소 처리 패턴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 음소 구조 분석 문서. 복사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7%, 52%, 78%.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아무도 이 진실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100% 복사 완료. 저는 서버의 전원을 껐습니다. 검은 화면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외장하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발견한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사팀이 왔습니다. 3명의 공무원이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서버를 열어보고 데이터 삭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행정지원팀. 연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일.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자국 언어 기술 개발에 500억 엔 투자. 한국 기술 의존도 낮춘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결국 정치 문제였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서울 데이터랩. 제목 공동 연구 제안. 저는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야마모토 케니치 박사님께. 우리는 당신의 연구를 알고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 사건 이후 당신이 발표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우위성을. 우리는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엔진을 구현했습니다. 당신의 이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답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진실을 숨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언어를 사용하지만 아무도 그 구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 외장하드를 만졌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밤 저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외장하드를 넣었습니다. 여권을 꺼냈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혼자 감춰둘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손은 이미 외장하드를 쥐고 있었고 발은 이미 공항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공항. 안내판, 광고, 표지판 모두가 그 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메일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종이를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이군요. 차창 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한글 간판들.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자 체계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오피스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박사님.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답장도 안 했는데요. 제 말에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은 결국 같은 곳에 도착하니까요. 복도를 지나 중앙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수십 명의 연구원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화면에 큰 글씨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H코어. 이게 뭡니까? 저희가 개발한 한글 기반 음성 인식 엔진입니다. 박사님이 발견한 원리를 실제로 구현한 시스템이죠. 한 연구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중앙 화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음성 파형이 나타나더니 글자로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응 아 니은 니은 여 이응 히응 아시오 대이응요. 각 음소가 독립적으로 인식됐다가 순식간에 재조합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변환이었습니다. 오류 없이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실에서 몇 달 동안 상상만 했던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책임자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잠호 체계를 데이터 구조로 재현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기본 유닛으로 설정했죠.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을 독립된 레이어로 분리해서 학습시켰습니다. 인공지능은 각 음소를 내고 블록처럼 조립해서 이해합니다.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한글 엔진 대 일본어 엔진. 학습 속도 3배 차이. 오류율 4분의 1. 다국어 확장 속도 5배 차이.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수치. 에너지 효율 40% 절감. 왜 에너지 효율까지? 제 질문에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음소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니 연산량이 적습니다. 기계가 추측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모든 소리가 28개 블록의 조합이라는 걸 아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성인식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학습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종의 원리를 코드로 번역한 겁니다. 책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580년 전 세종대왕이 소리의 구조를 분석해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발음기관을 관찰하고 음소를 분류하고 조합 규칙을 만들었죠. 우리는 그 문자의 구조를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같은 논리입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580년 전에 만들어진 교과서로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프로젝트 책임자와 마주했습니다. 우리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개를 미루라고 합니다. 시기상조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기술을 세상에 내놓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함께 해야 합니다. 세종이 만든 한글, 당신이 발견한 논리, 우리가 구현한 코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완성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제 모든 연구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실험 기록, 비교 분석, 그리고 3개월간의 로그 파일.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그 아래 어딘가에서 한글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에서 휴대폰에서 컴퓨터에서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선택이 옳은 걸까? 일본을 배신한 걸까? 아니면 과학을 선택한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쿄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문득 뒤돌아봤습니다. 서울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2번째 연구실이 될 테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제 손에는 협력 계약서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확실한 약속. 한일 공동 연구 프로젝트. 도쿄로 돌아가면 다시 행정부서 책상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한 달 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한 기술 전문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형 언어 엔진 일본 기술 능가. 하네다 공항 사건에 숨겨진 진실. 기사에는 H코어의 존재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성능 비교 데이터까지. 누군가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 기술 주권 상실 우려.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위원회였습니다.
우리 기술이 타국에 의존하는 것은 안보 문제다.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연구소로 출근하는 길.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니치가 한국과 협력하고 있대. 데이터를 넘겼다면서? 행정부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장실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장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의 정부 관계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케니치, 자네 대체 무슨 생각인가? 우리 연구소를 배신한 건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실? 국가 기술을 외국에 넘긴 게 진실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의 우위성은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사실? 자네가 찾은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15년간 한 일은 뭔가? 우리 연구가 헛수고였단 말인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가보게. 소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한국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본 반발이 심하다며 정부에서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래요. 결국 양쪽 모두 막으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토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보세요. 이게 뭔데? 서명입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서명이요. 서류를 펼쳐보니 수백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일 언어기술 협력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이 아니라 학문적 발견입니다. 얼마나 모였나? 이틀 만에 200명입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도쿄대, 교토대, 오사카대 연구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명 명단을 보며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연구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사토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압니다. 이게 미래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명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니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문의하니 정지되었다고 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내부 감사 기간 중 보안 강화. 실제로는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노트북으로 서울과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출근하지 못해도 연구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압박이 심해질수록 저는 오히려 더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막으려 한다는 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실이 두렵기 때문에 막는 거였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밤 사토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여니 사토가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서명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국제음성공학 온라인 컨퍼런스 공지였습니다. 다음 달 개최 예정. 발표자 모집 중. 출입증이 없어도 온라인이니까 발표할 수 있어요. 선배님 이름으로 신청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해줘. 제목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기술보다 오래된 코드다. 사토가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3일 후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 발표 시간 15분. 질의응답 없음.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15분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슬라이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한글 구조 분석.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언어는 기술의 입력값이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도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발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합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집에서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하나씩 넘겨보며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첫 장면은 하네다 공항이 그날 2025년 3월 12일 오전 9시 14분 43초간의 침묵. 그 검은 화면 사진 하나. 두 번째는 데이터. 한글 엔진과 일본어 엔진의 성능 비교. 오류율 그래프, 학습 속도 차트, 에너지 효율 분석.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한글의 구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읍, 히읗. 자음 14개의 발음 위치별 분류. 아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의. 모음 10개의 방향 체계. 580년 전에 설계된 논리. 네 번째는 H코어의 작동 원리. 음소 분리 과정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안녕하세요가 이응, 아, 니은, 니은, 여, 이응, 히읗, 아, 시옷의 이응, 요로 분해되는 과정. 마지막은 한 문장. 언어는 기술의 입력값이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도다. 슬라이드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컨퍼런스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집 책상 앞에 앉아 카메라를 켰습니다. 접속자 수가 화면 모퉁이에 떠 있었습니다. 328명, 541명, 892명.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 발표 순서까지 1시간. 대기하는 동안 다른 발표를 들었습니다. 음성인식 정확도 개선, 딥러닝 최적화, 실시간 번역 기술. 모두 훌륭한 연구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접속자 수는 1247명이었습니다.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쿄공과대학 야마모토 케니치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네다 공항이 검은 화면. 2025년 3월 12일. 일본 전역의 공항 AI 음성망이 멈췄습니다. 43초간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단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한글 기반 엔진. 채팅창을 보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데이터 비교표. 우리는 왜 한글 엔진만 작동했는지 분석했습니다. 같은 알고리즘, 같은 하드웨어, 같은 학습량. 단 하나만 달랐습니다. 언어의 구조. 오류율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어 37.2%, 한글 2.1%. 5분이 지났습니다. 접속자는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분째. 한글의 음소 분리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H코어의 실제 작동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채팅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데이터 출처는? 재현 가능한가? 코드는 공개되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1분. 최종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어는 기술보다 오래된 코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논리를 발견한 것뿐입니다. 58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논리를. 그리고 한글은 그 논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언어입니다. 15분이 끝났습니다. 화면 공유를 종료했습니다. 채팅창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놀랍다. 믿을 수 없다. 데이터를 보여달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글, 한글, 한글. 10분 후 메일함을 열어보니 수십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30분 후에는 수백 통, 1시간 후에는 1,000통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해달라. 코드를 보내달라. 공동 연구를 하고 싶다. 그 중에서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MIT 미디어랩.
제목, 우리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들도 독자적으로 한글 기반 엔진을 실험했고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와 함께 공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연구자 한글 우위성 국제학회 발표. 논란 예상.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후부터 젊은 연구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이 아니라 학문적 발견이다. 우리는 야마모토 박사의 연구를 지지한다. 사토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연구소에서 연락 왔어요. 복직 제안이래요. 아니, 복직이 아니라 승진이래요. 무슨 소리야? 새 부서를 만든답니다. 국제언어인공지능협력센터. 선배님을 센터장으로 모시고 싶대요. 소장님은요? 사흘 전에 사임하셨대요. 새 소장이 오시는데 선배님을 찾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내일 출근하지. 그날 밤 서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H코어 개발 재개를 결정했답니다. 일본과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한대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3초의 침묵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발표 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하네다 공항 J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바로 그곳. 1년 4개월 전 43초간 모든 것이 멈췄던 그 장소.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앙홀 전광판에 작은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H코어 시스템 가동 90일째. 누적 오류 0건. 3개월 전 일본 정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H코어를 하네다 공항에 시범 도입하기로. 한일 공동기술의 첫 실전 배치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했습니다. 기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정치인들은 실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탑승구 23번 서울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완벽한 발음. 자연스러운 억양. 그 목소리 뒤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비읍 히읗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야마모토 박사님, 오늘 기념 행사 참석하러 오신 거죠? 1주년 기념식이라고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구자, 기자, 정치인. 그리고 1년 전 그날 혼란을 직접 겪었던 승객들도 초대받아 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오늘 이 공항은 멈췄습니다. 43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탑승객들은 혼란에 빠졌고 항공사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들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뒤쪽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전 세계 127개국에서 한글 기반 엔진 연구 진행 중, 87개 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 43개국에서 정식 도입 결정.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일본의 패배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580년 전 만들어진 논리를 드디어 이해한 순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받으려고 여기 선 게 아니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전 그날 패닉에 빠져 뛰어다니던 바로 그 복도.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제3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한글 엔진이 처음 깨어났던 그곳. 게이트 12번 앞에 섰습니다. 스피커에서 또 다른 안내음이 들렸습니다. 탑승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 뒤에는 수천 줄의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 뒤에는 580년 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1년 넘게 계속 가지고 다녔던 그것.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공개됐고 전 세계가 검증했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잠시 섰습니다. 이제 버려도 될 것 같았습니다. 사토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역사예요. 박물관에 기증하셔야죠. 저는 웃으며 외장하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행이었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서도 한글 엔진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기내 안내, 기장 방송, 비상 시스템까지. 15년간 저는 언어 인공지능을 연구했습니다. 더 빠른 알고리즘을 만들려 했고 더 정확한 학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알고리즘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58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28개의 기호로.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국제언어인공지능 협력센터. 제 명패가 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서버 첫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43초의 침묵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 한글이 증명했다. 언어는 기술의 입력값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코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코드는 지금도 작동 중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한글 코드 최종 기록. 화면을 껐습니다. 연구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옆 연구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젊은 연구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 자모가 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들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한글로 인공지능을 배우는 세대. 당연한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을 코드로 쓰는 세대. 이제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표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별을 보기는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580년 전 세종대왕도 이 별을 봤을까요? 그리고 저 별을 보며 소리의 질서를 생각했을까요? 하늘과 땅과 사람. 이와 의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뵙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얘기 나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주머니 속 외장하드를 만졌습니다. 작고 가벼운 그것.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바꾼 43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43초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80년 전에 시작되어 지금도 쓰이고 있는 이야기. 집으로 걸어가며 내일 아침 쓸 한글 자모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씩 쓰는 그 습관. 이제 400일째였습니다. 내일은 이응을 쓸 차례였습니다. 빈소리. 하지만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시작도 끝도 아닌 계속되는 한글처럼, 그리고 우리의 연구처럼.